자, 이번에 배워보실 내용은 10단원 평면 좌표입니다. 평면 좌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자, 테스트지에 요거 십자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넣어주시고요. 자, 테스트지 보시면은 여기에 표시돼 있죠? 네, 십자가 그어져 있어요. 평면 좌표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연필 말고 볼펜을 드세요. 연필 안 됩니다. 연필 안 됩니다. 볼펜을 드세요. 자, 그 볼펜을 들고 여기에다가 1,3을 찍어보세요. 자, 볼펜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볼펜으로. 자, 볼펜으로 1, 그쵸? 3 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1,3 혹시라도 1에다 찍고 3에다가 찍었다던가 아니면 그걸 선으로 연결했다던가 아니면 아예 못 찍었다던가 혹시 이러신 분이 계시면 담당 쌤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쌤, 저 좆된 것 같아요. 1,3을 못 찍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수습할 수 있어요. 이거 한 10분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10분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를 하셔야 돼. 아는 척하면 큰일 나 이거. 자, 1,3을 찍으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점을 찍으셨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다 점을 찍고 뭐 1,3을 뭐 적었어도 좋고. 근데 어쨌든 여기다 점 찍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를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담당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담당쌤은 이제 요거 숙제 검사하실 때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던가 선이 그어져 있다던가 어쨌든 이 점이 아닌 다른 어떤 행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한테 꼭 보고를 좀 얘기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요. 이거 뭐 괜찮아요. 이거 한 10분만 배우시면 되는 내용이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못하면 좆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오늘 배우시게 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식입니다. 공식을 얼마나 잘 외워서 얼마나 잘 적용하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 증명 과정이 되겠죠. 근데 그 증명 과정은 사실 그렇게 시험에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이 시험이 한 달 남았다. 한 2, 3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쌤이 공식 증명을 하게 될 건데 그것도 다 스킵해 버리세요. 시험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 단원 자체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쌤 저는 뭐 그 공식들이 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공식만 외워서 문제 풀어서 답만 맞추랍니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거든요. 이 단원은. 그래서 그런 분들도 스킵해 버리세요. 그래서 증명을 하긴 할 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증명 과정을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증명을 다루는데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파트는 그 증명이 시험과 직접적 연결이 되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증명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스킵해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증명 관련된 테스트는 없게끔 좀 테스트 작업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수직선상 위에다가 점 찍기예요. 수직선상 위에다가 뭐 1이랑 5를 찍어 보신다라면 뭐 이렇게 찍어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 거냐라는 건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5에서 1을 빼서 4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에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자, A 좌표는 지금 x1이고요. B점의 좌표는 x2입니다. 자, x1이 커요? x2가 커요? 요거는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그 두 점 사이에 그 각각의 두 점의 좌표를 모를 경우에는 그냥 빼!
그리고 뭘 씌워버리면 된다? 절대값을 씌워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를 니들이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기호 자체가 거리를 의미하는 기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 경우에는 A가 어디 있고 B가 어디 있는지를 알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큰 거에 작은 걸 빼주시면 되는데 모를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빼서 절대값을 씌워주시게 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구해지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면은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요 공식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우셨던 공식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x1, y1이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x2, y2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건데 어떻게 구했었느냐?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자, 또도도도도 해서 여기가 얼마냐? x1이다. 또도도도도 해서 여기가 얼마냐? x2다.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x2 마이너스 x1이다. 여기선 지금 x2가 x1보다 더 크죠? 왜?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그냥 절대값 씌워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또도도도도도도 이 점에 좌표가 y2다라는 거고요. 또도도도도도 요 점에 y좌표가 y1이다. 따라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둘 중에 뭐가 큰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절대값을 씌워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변 길이 알고 있고 높이 알고 있으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해주자라는 게 지금 이 공식이 만들어진 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요거에 대한 증명은 스킵을 하셨어도 상관이 없었겠다. 라는 거죠. 자, 뒤에서도 계속 증명이 나올 거예요. 증명을 계속 보고 있으셔도 되겠고요. 증명이네. 좀 있으면 내일 모레 시험인데. 나 이거 증명 이거 하는 거 시험에다가 안 나오는 거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패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거 여기서 봐야 돼. 자, 끊어. 자, 스킵을 하더라도 여기서 끊으셔야 돼. 공식을 이제 외울 건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더하기 더해서 루트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실 게 아니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요렇게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여기 빈칸이 있어. 이 빈칸에다가 얘를 쓰라는 게 아니야. 저 빈칸에다가 얘를 쓰라는 거야.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문장형으로 공식을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점이 원점이라면 x끼리 뺄 건데 이거는 뭐 빼봤자 그냥 얘잖아. 그래서 얘 제곱한 거랑 y끼리 빼봤자 그냥 얘잖아. 그래서 얘 제곱한 거랑 더해서 루트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플러스 내용을 조금 응용하는 건데 자, 요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 점이 있어요. 1,3 할게요.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어요. 5,3. 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공식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얘들아, 요 두 점에 y가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같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좌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이걸 하는 게 아니라 y 좌표 똑같네? 그러면 가로 길이 5에서 1을 빼는 거니까 4다. 다음 여기에 1,-1이 있어요. 그랬을 때 1,3과 1,-1,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역시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점과 이 점의 x가 똑같네. 그럼 결국은 y좌표에 의해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빼서 거리가 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할 경우, y축과 평행할 경우 그 경우에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x좌표만을 가지고 y좌표만을 가지고 빼서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내용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어쨌든 중학교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중학교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등학교 시험에서 출제율이 꽤 좋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을 외워주시고 많이 적용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수익선 위에 이렇게 점들을 좀 찍어 볼게요. 6, 7, 8, 9, 10, 뭐 한 요 정도 찍었고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맞나? J야? H, I, J. 오케이. 자, 요 정도 뭐 점을 찍어 봤습니다. 점 D와 G라고 잡을게요. 선분 DG 체크하세요. 선분 DG입니다. 선분 DG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가시면 돼요. 1대 2라잖아. 그러니까 한 칸 가고 두 칸 가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1대2 내분점은 2가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2대1 내분점은 뭘까? 뭐 두 칸 가고 한 칸 가는 거니까 F가 되겠죠. 되나요? 이번에는 C랑 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찍어주시고요. I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CI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뭘까요? 라는 건데 조금 응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왜냐면 C에서 I까지가 몇 칸이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에요. 그 여섯 칸을 1대 2로 내분하는 거기 때문에 1을 한 칸으로 보시면 안 되죠. 1을 두 칸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대 2. 그러면 여기가 이제 두 칸이 되고 여기는 네 칸이 돼서 결국은 1대 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I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은 2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외분점을 밖에 있는 점, 밖에서 나누는 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니들한테 지금 내분점, 외분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알려준 상태에서 한번 니들이 한번 찍어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부담 없이 가주시면 됩니다. 요거 테스트지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EG. 자, EG를 가지고 EG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2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밖에 찍으셔야죠. 밖에서 나누는 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E랑 G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두 칸이잖아요. 그래서 2대 1 해서 이제 H에다가 찍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게 그냥 느낌대로 가니까 그런 거야. 왜? 근거 없이.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느낌대로 한번 찍어봐라 라고 했잖아. 그래서 느낌대로 찍어보면 여기다가 찍혀. 그래서 니들이 H라고 해.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막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문제를 풀 때, 특히 외분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냥 느낌대로 이게 가버린다는 거거든. 이러시면 틀린다라는 거.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니들이 자꾸 2대1 외분점 찍으라면 H에다 찍는단 말이야. 자,
수학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호를 하나 쓰더라도 모든 것들은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DG, D가 여기 있고요. G가 여기 있어요. 자, 1대2 내분점. 그래서 니들이 1대2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2를 한 거야. 잘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내분점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 좀 되겠네 해서 풀어도 돼. 내분점은 그런데 니들이 외분점에서 자꾸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를 꺼낸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니들도 모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D에서 출발해서 바로 G를 간 게 아니에요. D에서 E를 갔다가 G를 갔죠. D에서 E를 갔다가 G를 갔어요. 그랬을 때 DE가 2였고요. EG가 1이었어요. 아, 1대 2였구나. DE가 1이었고 EG가 2였어요. 그래서 1대 2를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I 찍고 1대 2인데 그러면은 C에서 출발해서 E를 거쳤다가 E에서 I를 간 거죠. C에서 E까지 몇 칸이냐면은 지금 2칸이죠. C에서 E까지 지금 2칸이에요. 그리고 E에서 I까지가 지금 몇 칸이냐면은 4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대 2다라는 거죠. 자, 이때 보실 거는 약속되어 있어요. C에서 출발하셔야 되고요. I에서 도착하셔야 돼. C에서 출발하고 I에서 도착하는 거야. 그리고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거쳐가는 거야. C에서 출발해서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갔다가 결국 I로 도착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외분을 다시 보시게 되면 E에서 G를 가는데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분점이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에서 출발해서 외분점을 갔다가 외분점에서 최종 G로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2대 1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외분점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2칸을 가야 되죠. 근데 이 2칸이라는 게 정말 이거 하나, 둘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2칸, 4칸 갔을 때 결국은 2대 4가 아니라 1대 2였다라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G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2칸을 갈지 이렇게 2칸을 갈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쪽으로 2칸을 가게 되면 올 때는 한 칸 와야 되잖아. 2대 1이니까. 근데 이쪽으로 2칸을 가서 이쪽으로 한 칸을 올 건데 오른쪽에 있는 G에 올 수 있느냐? 없죠. 2칸 가고 한 칸 오면 여기지. 여기로 올 수가 없어. 2칸 가고 한 칸 오면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대 1인 경우에는 외분점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왼쪽으로 한 칸을 오면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해야 되냐면은 G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2고 이만큼이 1이면 이만큼도 1이어야 되잖아. 이게 2였으니까 이게 1이니까 요게 1이어야 되는데 1에 해당되는 게 지금 몇 칸이냐면 2칸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2칸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에 해당되는 게 총 4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에서 오른쪽으로 4칸을 갔다가 왼쪽으로 2칸을 오게 되면 4칸 2칸이니까 2대 1이 되겠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2에서 출발해서 I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G에 도착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가 뭐다? 2대 1 외분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EG를 1대 2로 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G야, EG. E 찍어주시고요. G 찍어주신 상태에서 1대 2로 외분해야 돼. 그랬을 때 E에서 바로 G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E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분점을 갔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G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의
B가 1대 2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G를 갈 수 있냐라는 거지. 이번에는 E에서 출발을 하되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갔다가 왼쪽으로 두 칸을 갔을 때 G에 도착할 수 있냐라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된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뭐에 해당될 거냐?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을 갔다가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야만 오른쪽에 있는 G에 도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외분점이 왼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외분점은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가 아니라 M 대 N이었을 경우 M이 더 크다라면 더 많이 갔다가 조금 오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외분점이 찍히게 되고요. N이 더 크다라면 조금 갔다가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외분점이 왼쪽에 찍히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이해를 좀 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E에서 출발을 해서 외분점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칸 갔다라면 두 칸을 와야 되거든. 1대 2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2라면 요게 지금 1에 해당되는 건데 요 1에 해당되는 게 지금 몇 칸이냐면 두 칸이다. 그럼 요 1에 해당되는 것도 두 칸이 되지 않느냐. 그래야 2에 해당되는 게 총 4칸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EG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은 C가 된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내분은 너무 쉽죠. 내분은 그냥 직관적으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거기가 내분점이 맞아. 엔간하면 거기가 내분점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외분점을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분 A, B가 주어졌어.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한다. 다시 선분 A, B가 주어졌어.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B에 도착한다. 쌤, 그러면 내분점은요? 외분점은요? 그 사이를 거쳐가는 점이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다.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B에 도착을 하게끔 잡아주시면은 내분점, 외분점을 좀 더 쉽게 찍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점 A의 X좌표를 X1, 점 B의 X좌표를 X2, 그리고 두 점 A, B를 연결시킨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공식이고요.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는 스킵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증명해 볼게요. 이게 지금 AC 길이가 M이다. C가 N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길이의 B가 M 대 N이 그런 내분점이 C다. 길이의 B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길이를 구해야 될 텐데 요거 길이 X좌표 길이 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C가 A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C가 더 커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X에서 X1을 빼주시고 이거 대 X2에서 X를 빼주시게 되면 요거 길이 대 요거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M 대 N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기억나시나요? 내항끼리 곱해주시게 되면 M, X2-X가 되겠고요. 외항끼리 곱해주시면은 N, X-X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내분점인 C의 좌표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분배하시면은 X는 nx-nx1 되겠고요. 넘기고 넘겨주시게 되면
mx2 플러스 nx1은 요거 넘어오게 되면 mx 플러스 nx가 되겠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x를 구해야 되니까 x로 묶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양변을 n 플러스 n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증명이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돼. 멈춰, 이제. 멈춰. 스킵하는 거 멈춰. 자, 멈추시고, 자, 이제부터는 공식을 어떻게 외울지. 그냥 무작정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외우라는 대로 외우라고. 아까 거리 구하는 공식도 시험지에다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서 답 쓴 친구들은 내가 스킵하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다 스킵을 했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증명 안 봐도 된다고 했잖아. 스킵해도 된다니까. 그 대신 공식을 외우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쉽게,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기 쉽게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좀 제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m 대 n이잖아요? 그러면 m, n 분의 m, n 이렇게 써요, 그냥. 그냥 써요. m, n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했는데, 그것처럼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할 거예요. 그런 다음 뭐 같다 뭐 이런 걸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할 거예요. 그래서 요 표시를 꼭 해줍니다. 그럼 m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b 거. 근데 b 게 뭔데? x2네. 그래서 m에다가는 x2 거를 곱하고요. n에다가는 a 거. x1이죠. n에다가는 a 거인 x1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때 이제 분모에는 안 해주고요. 분자에만 해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분점을 구하라 그러면은 더해주시면 되고요. 내분점을 구하라고 하면 더해주시면 되고요. 자, 외분점을 구하라고 하면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그냥 한 번에 외워버리시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을 하든가 외분을 하던가 일단은 mn 쓴다고 그래 놓고 m한테다가는 b 거를 n에다가는 a 거를 그게 외분이냐 내분이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갑니다. 내분이든 외분이든 m에다가는 b 거를 n에다가는 a 거를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실 거는 이제 분자에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쌤 내분이나 외분이나 여기까지 똑같네요. 맞아요. 똑같아요. 이제 내분이냐 외분이냐가 그냥 둘 다 더해줄 거냐 둘 다 빼줄 거냐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두 개 같이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중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중점이라는 게 1대1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대1. 그래야 딱 가운데 있는 거지. 그래서 m과 n에다가 1 써주면 이제 요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요것도 이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중점이라는 것은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외우세요. 자,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요? 더해서 나누기 2. 중점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더해서 나누기 2.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낸 내분점과 외분점과 중점을 좌표 평면 위에서도 한번 구해 볼 건데, 그 공식이 결국은 수직선 위에서 했었던 거, 그러니까 X축 위에서 했었던 거를 Y축에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이걸 완전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X축에서 했었던 걸 Y축에서 그대로 하면 이 공식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거를 순서상 만들어 주시게 되면 결국은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과 중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야? 이 공식을 조금 더 쉽게 외워서 조금 더 쉽게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셔야 돼. 자, 어떻게 한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을 하던가 외분을 하던가 일단 상관없이 그냥 M 대 N이라고 하니 M, N, M, N. 아까 수직선상에서는 좌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있는데 좌표 평면에서는 X좌표도 있지만 Y좌표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M, N, M, N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울 부분은 없어요. 그럼 이제 M한테다가 뭘 곱해줄 거냐? B 거를 곱해줄 거다. M한테다가는 B 거에 X 좌표에다가는 X 좌표를 곱해주시고 Y 좌표 자리에는 Y를 곱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제 N한테다가는 뭘 곱해줄 거냐? A 거를 곱해줄 거다. A 거. N에다가는 A의 좌표인 X1, Y1을 곱해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분점을 구하라고 하든 외분점을 구하라고 하든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내분점을 구하라고 하면 더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외분점을 구하라고 하면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따로 가시는 게 아니라 같이 가시는 거야. 같이 가시면서 내분점은 더하고 외분점은 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중점은 이따구로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은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중점의 좌표를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M한테다가는 B 거를, N한테다가는 A 거를 뭐 이러면서 이제 곱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책을 보시든 학교 선생님께 수업을 들으시든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곱해라라고 선생님께 이제 설명을 들으시게 될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문제집에서도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들 수업을 하시거든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수업을 했었고 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수업을 하니까 내분은 항상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분에서 자꾸 곱하는 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헷갈릴 일이 없다. M에다가 A 거를 곱해야 되나 B 거를 곱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내 안에 거끼리 곱하고 밖에 거끼리 곱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 그리고 중점 구하는 공식까지 우리가 봤다라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을 보도록 할 건데 너무 쉬워요. 일단 공식은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3분의 x1 이런 거 아니야. 자,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나누기 3. 아까 중점은 뭐였어? 더해서 나누기 2였잖아요.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 2,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나누기 3. 그러니까 2로 나누면 중점,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다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중점,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무게중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 문제는 요 내용이 들어간 시험 범위에서 가장 쉬운 파트가 됩니다. 가장 쉬운 파트.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유형에 해당되는 게 무게중심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 쌤 그렇게 쉬우면 시험에 잘 안 나오겠네요? 근데 무게중심은 지 혼자 다른 내용이랑 같이 안 섞이고 자기 혼자 문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쌤, 이거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치. 준비할 게 없어. 공식은 뭐 너희 다 더해서 나누기 3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푸는 것도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뭐 무게중심 문제 다 맞추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무게중심 문제를 애들이 많이 틀려. 자, 애들이 왜 많이 틀리냐? 공식이 너무 쉽잖아. 그리고 이 공식을 안 쓰게 해서 막 다르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무조건 이 공식 써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럼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게 되냐면 얘를 어떻게 쉽게 얘를 어렵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요걸 지워버려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분명히 무게중심 문제인데 무게중심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 무게중심이지 않은 척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무게중심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쯤에 배워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면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삼각형 ABC에서 점 A와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시켜서 만들어낸 선과 꼭지점 B와 꼭지점 B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을 연결시켜서 그은 또 선의 교점. 그러니까 중점을 연결시켜서 그은 선, 중선과 중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뭐야?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중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중선의 교점이 뭐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걸 공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의 정의와 무게중심의 성질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AM의 몇 대 몇 기억나나요? 2대 1 내분점. 이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BC의 중점을 연결시킨 선분 AB의 2대 1 내분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제 무게중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일단 그럼 중점을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요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에 2대 1을 구하라고? 그럼 2, 1, 2, 1, 2에다가는 M 거, 1에다가는 A 거, 내분이니까 더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뭐. 근데 누군가는 뭘 하고 있을 거야? 이거 결국은 무게중심 문제네? 그럼 뭐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되지 뭐. 해서 5초 만에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요것도 이제 중선이 되겠죠.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시킨 요 선. 그랬을 때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똑같이 만들게끔 하는 요 점. 요 점을 물어봐도 여기 무게중심이 되겠고요. 삼각형 얘를 O라고 얘를 G, 무게중심 G라고 했을 때 삼각형 GBC랑 삼각형 GAB랑 삼각형 GCA랑 넓이가 같게 되게끔 하는 지점을 구하여라. 결국 얘도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게중심 문제는 워낙 공식 자체도 쉽고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이거 공식 써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 요걸 지우고 이거에 쟤를 의미하는 문구들을 넣어주는 게 할 수 있는 게 고작 저건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무게중심의 정의, 무게중심의 성질들 이들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잘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보고 결국 무게중심 관련된 문제구나 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무게중심의 성질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단어에서 나누기 3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예제 1번이에요.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축 위에 있는 점이랍니다. 그럼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디 있다는 건데? 내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거 구하면 답인데 그게. 어쨌든 근데 X축 위에 있대. 그 말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X 좌표가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Y가 0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A, 0 정도로 잡아주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점이라면 Y축 위에 점 그러면 0,B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면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은 거니까 a, a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선 y는 2x-1 요 위에 있는 점이라면 일단 x좌표는 뭐 a로 잡고요. x가 a일 때 그때의 y는 얼마가 될 거냐면 2a-1이 되겠죠. 그래야 대입해서 성립을 하죠. 그래야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혹은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사실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배워 가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문자 잡기 요거 좀 요거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요거 좀 넣어 주시길 바래요. 요거 식도 좀 조금씩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x축 위에 있는 이 점을 P라 한다라면 거리가 같대. 무슨 거리가?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AB랑 BP랑 같다 뭐 이런 게 아니라 A에서 P까지, B에서 P까지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AP 길이 구하고 BP 길이 구해서 같다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점 P의 좌표는 A, 0으로 잡았고 점 A의 좌표는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공식 어떻게?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하고요. 더해서 루트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BP 역시 마찬가지.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면 뭐 3에서 0을 빼든 0에서 3을 빼든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제곱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같아야 되겠다. 양변 제곱해서 루트 날리고요. 좌변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고요. 우변은 A제곱 플러스 9니까 4A가 4다. 따라서 A가 1이 되면서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가 1,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으로 갑니다.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사실 니들이 중학교 3학년쯤인가요? 그때 겁나 배우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아무튼 뭐 그래요. 뭘 해야 되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거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안다라면 그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괄호 1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CA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긴? X끼리 빼서 제곱하고요. Y끼리 빼서 제곱하고요. 더해서 루트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루트 8. 물론 2루트 2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BC는 X끼리 빼서 제곱하고요. Y끼리 빼서 제곱하고요. 더해서 루트 하시게 되면 얼마니? 루트 40. 물론 얘도 2 루트 10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CA입니다. CA는 X끼리 빼서 제곱하고요. Y끼리 빼서 제곱하고요. 더해서 루트 하시면은 루트 30인데 뭐 요거 역시 4 루트 2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안 바꾸시는 게 더 나아. 왜냐면 이제 여기서 얘들을 제곱을 할 거거든. 그랬을 때 40이라는 놈이 8이랑 30이랑 더해서 40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눈에 바로 빡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를 2루트 2로 바꿔놓고 얘를 2루트 10으로 바꿔놓고 얘를 4루트 2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제곱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되겠다라는 게 잘 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요걸 굳이 2루트 2로 얘를 굳이 2루트 10으로 얘를 굳이 4루트 2로 바꿔서 쓸 필요가 없이 세 변 사이의 길이 관계를 볼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제곱한 게 나머지 것들 두 개 제곱의 합과 같다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선분 B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죠. 얘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분 AB 길이를 구해보면은 X 길이 빼서 뺄 때 조심하시고요. 제곱합니다. Y 길이 빼서 제곱하고요. 더해서 루트 하시면 루트 50 그냥 이대로 둔다고. 그 다음에 선분 BC 길이는 X 길이 빼서 제곱, Y 길이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은 루트 50 이대로 그냥 둔다고. 자, CA 길이 구할게요. CA는 X 길이 빼서 제곱, Y 길이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루트 20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같네. 선분 AB랑 선분 BC랑 같다인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어떤 삼각형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삼각형들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되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자, 예제 3번입니다.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P와 Q라고 했을 때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대1 내분점이랍니다. 그리고 외분점이래요. 그러니까 내분이든 외분이든 둘 다 지금 2대1을 하라고 하니까 2, 1 쓰면 된다고. 2, 1, 2, 1, 콤마 2, 1, 2, 1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거 보고 이거 못 쓰겠어 설마? 그쵸? 자, 이제 2한테다가 B 거를 곱할 거냐 A 거를 곱할 거냐 B 거를 곱할 거다. 1한테다가는 A 거를 곱할 거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한테다가 뭐 B 거 5,3 5,3 해주시면 되겠고요. 1한테다가는 A 거 1한테다가는 A 거 2,-3을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내분점 구하라고 하면 더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외분점 구하라고 하면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내분점 더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플러스 1이니까 3이고요. 더하기입니다. 10 더하기 2니까 12, 콤마 분모 3이고요. 6 더하기 빼기 3이니까 3 되겠네요. 그래서 4,1이 내분점 P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외분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분모는 1입니다. 분모는 1이에요. 안 써도 되겠고요. 그럼 10 빼기 2니까 8이고요. 6 빼기 3이니까 9가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Q의 좌표가 외분점의 좌표가 8,9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된다고. 더하면 12, 나누기 2 하면 6이고요. 더하면 10, 나누기 2 하면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서 P와 Q를 이용을 해서 중점의 좌표를 구했는데, 이게 이 문제가 간혹 장난을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기껏 P 구하고 기껏 Q 구해놨더니 갑자기 A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얘를 가지고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2대1 내분점 외분점 구하라고? 그럼 얘가 외분점이네? 내가 내분점이네? 이제 중점 구하라고? 이걸 이제 더해버린다는 거죠. 안 보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실수겠죠? 네. 여기서 무엇의 중점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P 구하고 Q 구했으니까 PQ 가지고 중점 무조건 막연하게 이제 구하지 마시고, 보시고, PQ 중점. 그러면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제 4번으로 가고요.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세 변 AB와 BC와 CA를 중점을 각각 DEF라고 했을 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삼각형 A와 B와 C가 있다라는 거죠.
얘는 1,-2고요. 얘는 3,6이고요. 얘는 5,2입니다. 자, 선분 AB의 중점, 그러니까 1대1 내분점이 되겠죠. BC의 중점, CE의 중점을 각각 뭐라고 했지? D와 E와 F라고 했어요. 자, 중점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A 주어졌고 B 주어졌으니까 중점.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되겠죠. 자, E도 중점입니다. 근데 B도 주어졌고 C도 주어졌으니까 뭐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F,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D의 좌표를 알고 있고, E의 좌표를 알고 있고, E의 좌표를 알고 있어요. F의 좌표도 알고 있고. 그러면 요 세 점을 가지고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냐?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결국 삼각형 ABC의 중점,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x 다 더하면 얼마야? 9네 나누기 3 하면 y 다 더해봐봐. 6이네 나누기 3 하면 2,1이 되죠. 얘가 지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인데 니들이 구해놓은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니들은 어떻게 풀었어? D도 구하고 E도 구하고 F도 구하고 그리고 이 세 개의 점을 갖고 무게중심을 구하셨다는 거잖아? 근데 난 어떻게 했어?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무게중심을 구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시간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중점을 그리고 무게중심을 구하는 과정, 그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자꾸 실수가 나타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실수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이게 중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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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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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분점 뿐만 아니라 외분점 다 통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1대2인데 여기서는 뭐 3대2고 여기서는 5대7이야. 이러면 안 돼. 한쪽에서 1대2로 갔으면 여기서도 1대2로 가야 되고 여기서도 1대2로 가야 돼. 이걸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그 내분점, 외분점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아무리 막 내분점이 2대1 내분점을 DEF라고 했을 때 그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어도 흥치뽕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처음 주어졌던 삼각형 세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무게중심 관련된 문제는 진짜 쉬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어렵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신다라는 건데 미리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무게중심과 관련돼서 변형시킬 수 있는 것들에 분명 어쨌든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변형해도 결국 이거 무게중심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변형을 해도 결국 그냥 무게중심 구하면 되는 거야. 무게중심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거 무게중심의 성질을, 무게중심의 정의를 나타낸 표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결국은 그냥 다 더해서 나누기 3,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들어가시게 되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무게중심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준비를 푸는 거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풀 게 뭐가 있어? 그치? 이거 E 구하고 D 구하고 F 구하고 이런 거 열심히 오히려 하면 안 되지. 이거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인데. 개념 잡으시고 성질들 암기하실 거 좀 암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예제 5번입니다. 세 점 ABC에 대하여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사용을 하여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정의를 포함하여 몇 개였었는지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니들이 중학교 2학년쯤인가 배웠던 게 5가지 정도 될 거예요. 일단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 평행. 그 다음에 정리, 뭐 성질 이러시면서 배우셨을 텐데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마주보는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각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각을 사용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각과 관련된 성질 이외에 남은 4개의 성질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4가지 방법으로 최소 4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저런 방법도 쓸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쓸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 우리가 제일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야?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의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그 말은 결국은 이 점이 대각선의 중점이자 대각선의 중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A, B, C, D를 뭐 적당히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심하실 거는 A, B, C, D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근데 A, B는 절대로 안 돼. 오른쪽으로 들든 왼쪽으로 들든 그건 니들 개인 취향인데 A를 여기다 썼으면은 B는 반드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쓰셔야지 건너뛰면 안 돼. 그래서 A, B, C, D 혹은 A, B, C, D 이렇게든 저렇게든 C는 반드시 A 맞은편에 있겠죠. 그랬을 때 A와 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시게 되면 더해서 나누기 2 중점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죠. 더해서 나누기 2 2분의 7입니다. 이렇게 구한 것과 B와 D 요 두 점의 중점을 구해보신다라면은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 B와 D의 중점을 구한 것과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A가 6이 돼줘야 되겠고 그러려면 B가 8이 돼줘야 되니 점 D의 좌표가 6,8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평행사변형을 포함하여 평행사변형을 품고 있는 도형들이 있단 말이야. 뭐 말은 뭐가 있죠. 직사각형이 있죠.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뿐만 아니라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관련된 도형의 성질을 사용하는 문제에서도 제일 먼저 사용하실 거는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그래서 대각선의 중점과 대각선의 중점은 일치한다. 요걸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이 문제를 깔끔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제 6번입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쌤 이거 증명 문제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저 이거 스킵할랍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자, 요거의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파푸스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파포스 정리하기도 하고요. 중선 정리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붙어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얘는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공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이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보다는 이 증명을 통째로 쓰진 않고 빈칸 뚫어놓고 빈칸을 메꾸세요 라는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꽤 큰, 출제를 꽤 괜찮습니다. 이거 특히 본인 학교 시험이 조금 까다롭다 요러신 분들, 요런 학교에서는 이제 증명 문제를 또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학교에서는 또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평면 위에 있던 삼각형이었던 건데 얘를 좌표 평면 좌표로 끌고 올 거야. 자, 이때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평면 위에 있던 도형을 좌표 평면 위로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오셔야 되냐? 잘 가지고 오셔야 돼. 이쁘게. 최대한 잘 가지고 오셔야 돼. 이게 무슨 정해진 법칙이나 요령 이런 건 없고요. 잘 가지고 오셔야 돼. 아무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왔어. 근데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얘들이 전부 다 이제 좌표화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가지고 오면 이 점의 좌표 모르니까 A, B, 이 점의 좌표도 모르니까 C, D, 이 점의 좌표도 모르니까 E, F가 되면서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려 6개의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잘 가지고 오시게 되면 어떻게? 요 M점을 원점으로 가지고 올 거야. 여기가 M이야. 그러니까 M의 좌표가 0,0인 거죠. 그럼 문제 안 쓰였어. 그 다음에 B와 C를 X축 위에다가 잡을 건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떨어진 길이를 점을 C라고 했을 때 요 점, 요 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점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적당히 C,0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 썼죠. 그 대신 반대편으로 또 똑같이 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B가 찍힐 건데 요 점을 그러면 B,0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C만큼 가서 C를 찍었고 이제 똑같이 C만큼 와서 여기를 찍었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0이 된다. 그래서 문자를 더 추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 A는 정말 그냥 어딘지 모른다. 그래서 A, B 정도로 잡으시게 되면서 삼각형 ABC를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려주게 되는데 잘 가지고 왔더니 문자 3개, ABC 3개의 문자만을 가지고도 다음에 점들을 모두 나타낼 수 있었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잘 가지고 오면 문제가 좀 더 잘 풀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뭐 별거 없어. 이것만 잘하면 돼. 이렇게 잘 안 잡더라도 증명은 할 수 있는데 그지 같아져. 그지 같아져. 그래서 좀 잘 해놓으면 증명이 이뻐져. 그래서 이쁘게 가지고 오면 증명도 이뻐지기 때문에 잘 가지고 오셔라 라는 거고요. 문제에서 시키는 걸 하면 돼요. 선분 AB? 그럼 구해. 선분 AB 길이 구해. 여기 적혀있잖아. 적혀있으니까 해. 선분 AB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근데 제곱을 할 거잖아. 그쵸?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루트는 날아간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AC, 선분 AC. 선분 AC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니까 또 마찬가지 또 구해. 어떻게?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인데 여기 보시면 제곱 있잖아요, 제곱. 그러니까 제곱해서 루트 날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 두 개를 뭐 하래? 더하래? 더하래? 그럼 더해? 시킨 대로 해? 근데 이거 풀어보시면 이제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요건 이제 풀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 그래서 아래 위로 더하시게 되면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도 2개, 2ac는 뿔마가 되면서 소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2로 묶어주시면서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로 좌변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이 어딨냐? 요거. M이 원점이었어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x끼리 빼봤자 x인 거고 y끼리 빼봤자 y인 거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이제 제곱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M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인데 제곱 있으니까 제곱 안 하고요. 자, BM은 어디 있니? BM은 요 길이죠, 요 길이. 자, 아까 요 길이 얼마였었냐면 C였어요. 그쵸? 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C라고 해서 이거 길이를 마이너스 C라고 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라는 거. C다라는 거.
요게 C야. 근데 그걸 제곱하래. 그럼 C제곱 더하래. 괄호 7에 그리고 2배 하래. 그리고 같은지 성립하는 것을 보이래. 보였어. 끝났어. 자, 이제 이 과정들에서 여기다가 네모 빵꾸, 여기다가 네모 빵, 여기다가 네모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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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빵, 빵, 빵 뚫어놓고 메꾸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뭐 학교에 따라서는 전부 다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시험이 좀 더 어려워지고 또 응용되고 한다라면 이 공식 자체를 써먹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식 써서 푸는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서 그때 접하게 될 거니까 일단은 뭐가 중요한 거라고? 잘 가져와야 돼. 어떻게? 이쁘게.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그냥. 적당껏 잘 이쁘게 잘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해주시고요. 증명.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서 요번 단원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